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73년 7월 12일 당시 미국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게티 오일 컴퍼니의 회장 장폴 게티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했는데요.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여성은 그의 손자인 존 폴 게티의 엄마로, 즉 며느리 사이였던 거죠. 얼마 전 아들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전 며느리가 되긴 했지만 하나뿐인 손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폴 게티는 자초지정을 묻게 되는데요. 이틀 전이었던 7월 10일 새벽 3시쯤 16살밖에 안 된 앳된 이 존 폴 게티 손자가 친구들과 로마 파르네스 광장에서 늦게까지 놀고 있다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포악한 마피아 단체인 은랑게타에게 납치된 겁니다. 그런데 마피아들은 그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납치 이틀 후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1,700만 달러, 약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던 거죠. 사실 그 돈은 어머니에게서 받을 돈이 아닌 재벌 할아버지 장폴 게티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납치범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자의 납치 소식을 전화로 접한 장폴 게티가 통화를 끝내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속삭이죠. 그 섬을 사지 말았어야 했어. 응? 이 상황에서 장폴 게티가 뭔가 불운을 가져다 줬다고 믿는 섬이 있다고요. 그 섬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의 해안선에서 약 900피트, 90피트, 약 27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충분히 헤엄쳐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이올라 섬입니다. 사진처럼 두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이 섬은 정말 많은 재벌들이 별장으로 쓰고 싶어 했을 만큼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했는데요. 두 개의 바위 섬이 이렇게 가운데처럼 가느다란 다리로 이어져 있어서 더욱더 특이한 경관을 이뤄냈고요. 게다가 바다뷰가 있는 별장까지 위치합니다. 정말 돈 있는 사람이라면 소유하고 싶어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마지막 주인을 끝으로 그 어떤 이도 이 섬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곳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섬에 저주가 내려져 있어 불운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섬에 내려진 저주의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이전 가이올라 섬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 전초기지로서 전쟁에 사용되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다 19세기 초 한 남성이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일마고, 은둔 수두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바다에 빠져있는 상태로 처음 발견이 되었고 주변을 우연히 항해하던 어부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어부는 간신히 목숨을 바다에서 건진 일마고에게 마을 쪽으로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하더니 마을에서 떨어진 바로 이 섬에서 지낸다고 말하죠. 일마고는 이후에 종종 음식을 구하러 섬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동안 마을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자 그 걱정을 했던 어부가 섬으로 향하게 되는데 섬은 고요했습니다.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부가 섬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렇게 큰 섬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마고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살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얼마 후 이 수도사 일마고가 사라진 이후에 이 섬에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마고 다음으로 섬에 살았던 사람은 루이기 네그리라는 사람으로 이 지역에서 어업회사를 운영하면서 꽤 성공을 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가이올라 섬을 사게 되고 이곳에 개인 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멋진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휴가를 가져보기도 전에 회사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1911년 가스파레 알벤가라는 선장이 이 섬을 구입하기 전에 내가 좀 둘러보겠다면서 항해를 나가게 됐는데 이후 그는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그를 찾아서 사람들이 나가게 됐는데 결국 바위에 부딪혀 바다에 덩그러니 떠있는 그의 부서진 배만을 발견했을 뿐 가스파레 알벤가는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되죠. 이후에도 이 불행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1920년 스위스의 한 사업가 한스 브라운이 섬의 경관에 반해서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섬을 사게 되는데요. 하지만 6년 후 그는 이 별장에서 사용하던 카페트에 둘러싸여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내 또한 사망한 상태로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스 브라운이 죽은 후 섬은 독일인 사업가 오토모토 그런백이 구입하게 됐고요. 그는요, 이 섬을 호텔로 바꾸기 위해서 별장에 머물면서 호텔 건설을 착수하게 됩니다. 점점점 호텔이 완공되었게 됐는데 오토 그런백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호텔 개장 전에 사망하게 되죠. 아니, 이렇게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기에 돈 좀 있다는 유명 인사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대표 지오반니 아넬리였습니다. 여기 사진 속의 인물인데요. 지오반니 아넬리가 워낙 돈도 많고 또 이탈리아의 유명한 섬을 구입하겠다는 소문이 나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말리게 됩니다. 여긴 저주가 걸렸다고요. 하지만 워낙 대사업가였고 겁이 없던 지오반니 아넬리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무시하고는 그 섬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처음 그는 이 별장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지인들의 걱정이 너무 많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섬에 긴 시간 머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도 한편으로 저주라는 것에 신경이 쓰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 에두아르도 아넬리가 토리노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의 연속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조카까지도 33살의 나이로 희귀한 암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죠. 이런 악재가 겹치게 되면 사실 더욱더 이런 저주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대표 지오반니 아넬리는 섬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섬 주인이 된 사람은 스위스 작가이자 제약회사 사장인 모리스 이브 산도스. 그는 이 섬을 구매하고 나서 이후 정신질환을 앓다가 결국 1958년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섬을 또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섬은 계속해서 부자들에게 팔려가고 있죠. 독일의 철강산업가 바론 칼 폴 랭햄은 급작스럽게 찾아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해버렸고요. 이후에 이 섬은 미국의 유명 석유 사업가 장폴 게티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초반에 말씀드린 사건, 장폴 게티의 손자가 납치당하게 되죠. 사실 이 손자가 납치해간 이야기들, 그리고 이탈리아 마피아 범인들과 상당 시간 대치하면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남아있는데요. 영화로도 남아있고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40억이 넘는 거액을 이탈리아 마피아에게 넘기고 그는 결국 손자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손자는요,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풀려나고 나서도 마약에 중독이 되었고요. 결국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시력을 상실, 그리고 전신마비 증상에까지 시달리다가 그도 사망하게 됩니다. 정말 그 손자의 납치가 섬의 저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장폴 게티는 섬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또 한 번 섬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섬의 마지막 주인, 이탈리아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라포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내와 이 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처럼 그는 이후에 파산하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으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하는데, 이 그라포네의 재산이 파산으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올라 섬도 경매에 붙여지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 섬의 저주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구입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뭐 사실 이미 너무 많은 불운을 가져왔기도 했고요.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섬을 저렴한 값에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올라 섬은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서 관리가 되면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러다 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고대 로마의 유적지가 발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중 공원이 되었고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은 철저하게 관광지구로 보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재벌들이 섬을 소유하고 그리고 나서 사망, 파산, 납치 등등의 불운의 사건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유적 탐사 기회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역 정부가 소유한 일에 특별히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굳게 믿고 있죠. 지금은 잠잠하지만 언제 또다시 저주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